장수는 모든 이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피부는 늘어지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며 휠체어에 매여 있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단순히 오래만 산다고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지금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할 텐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지금 현재 집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꼭 버려야 하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당장 버려야 할 해가 되는 물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기름입니다. 고소한 향미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 우리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 기름은 가장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음식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방에 있는 각종 기름들의 유통기한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름은 공기와 맞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되는데 외형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산패한 기름은 체내에 잘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환자가 자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고시한 기름의 유통기한에 따르면 참기름과 들기름의 경우는 개봉한 지 6개월, 나머지 기름은 보통 1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봉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고 특히 들기름은 3개월이 지났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름의 보관 방법과 환경에 따라 기름의 산패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가 있어 색이 어두워지거나 쩐내가 난다면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즉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칫솔입니다. 칫솔의 세균 번식수가 변기보다 200배나 더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새 칫솔을 사용하면 칫솔모가 뻣뻣하고 거칠어서 잇몸에 피가 나기도 하고 닦기 불편한 느낌이 들어 오랜 사용으로 부드러워진 칫솔모를 선호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치과협회는 칫솔을 3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양치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자주 생긴다면 칫솔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칫솔모가 양옆으로 벌어질 때까지 쓰다가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정도 사용한 칫솔은 새 칫솔보다 치태 제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칫솔모가 벌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았어도 사용한 지 3, 4개월이 지났다면 새 칫솔로 바꾸는 것이 양치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구강질환이나 감기 등을 앓고 난 후라면 쓰던 칫솔은 버리고 새 칫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칫솔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칫솔에 음식물과 치약이 남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군 후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10에서 2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햇빛이 잘 들고 습하지 않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쉬는 운동화입니다. 플로리다 대학 마르코 파오로 박사 연구팀은 앉아서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70대 이상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간 추적조사를 한 결과 걷는 운동이 노인의 운동 기능을 좋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도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걸을 때 누구나 신게 되는 운동화만큼은 오래 신는 것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밑창이 다른 운동화일수록 발을 내디딜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오롯이 근육, 인대, 뼈로 전달이 되면서 안 아프던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족저근막염부터 무릎, 각종 척추질환 등 여러 가지 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생리학자 제이슨 카프 박사에 따르면 운동화를 신고 500에서 600km 정도 걸었다면 이제는 운동화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화가 닳기 시작하면 쿠션 기능이 떨어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져 근육이나 뼈에 충격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뛰는 분이라면 3개월마다, 걷기 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운동화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때 운동화를 세척하지 않는 것도 운동화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위험성이 커지므로 더러워졌다면 즉시 세척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약과 영양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먹어야 하는 약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 곳곳에 병원에서 처방받고 다 먹지 못한 약, 처방일자를 알 수 없는 약, 사놓고 뜯지도 않은 영양제, 용도를 알 수 없는 약들이 널려 있게 되는데요. 이런 오래된 약들이 집에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약이나 영양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되면서 효능이 떨어지고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약은 보통 전분에 여러 가지 양리 성분을 더해서 만들어지는데 오래되면 전분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한 전분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연질 캡슐도 젤라틴으로 만들어져서 오래되면 단백질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조제약은 조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남았다면 폐기하셔야 하고 개봉하지 않은 진통제나 영양제 같은 경우도 1년이 넘었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 같은 경우에도 개봉한 지 6개월 안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시럽 같은 물약은 유통기한이 더 짧은데 개봉한 지 4주가 지났다면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그냥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흔히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변기에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행위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큰 해가 될 수 있으니 주변 가까운 약국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니어들도 화장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예전과 달리 노화 예방과 항산화 기능 등이 더해진 60대 이상을 겨냥한 실버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화장품 구매가 2011년에 비해 남성은 72.8%, 여성은 100.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바르는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개봉하지 않은 화장품은 대개 1년에서 3년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개봉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봉하고 쓰지 않는 화장품이나 받아놓은 샘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눈의 점막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개봉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스킨이나 로션 같은 기초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1년, 에센스나 영양크림은 8개월,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고기능성 화장품은 6개월입니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은 1년, 볼터치, 아이섀도우의 유통기한은 최대 2년입니다. 입에 닿는 화장품은 오염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액상 타입의 틴트 제품은 6개월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립스틱은 1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도 개봉 후에 1년이 지났다면 버리는 것이 좋으며 화장용 스펀지 또한 자주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보관하는 환경에 따라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나거나 화장품 층이 분리되어 있거나 발랐는데 느낌이 예전과 다르다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버리는 것이 건강의 미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중 지금 당장 쓸모가 없는데도 막상 물건을 버리려고 하니 혹여 나중에 필요할까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저장 강박 증세인데요. 이렇게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은 80% 이상이 노인층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의 능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예전 못 먹고 못 살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노인 세대에서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아깝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좋은 영상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제대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제대를 하는데 어릴 땐 매사에 저만 찾더니 어느 순간 중고등학교 때부터 반항도 하고 거리감이 확 생겼습니다. 최대한 저도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저 딴에는 관심이라고 슬쩍 흘린 말에도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로 돌아오네요. 간혹 가지는 대화 시간에도 제 말은 그저 간섭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군대에 처음 가서는 바짝 얼어서 휴가 나올 때는 다시 말을 좀 하는가 싶더니 저녁 시점 돼가니 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듭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자식인데 이런 것도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 싶고 참 어렵네요.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제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자식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되나 싶고 성인 자녀와 잘 지내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늘 어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되어 스스로 독립해버린 자녀들. 부모의 품을 떠나 아이들은 각자 사회에 적응하느라 바빠지고 부모 나이가 될 때까지 안부만을 나누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전화라도 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자녀들도 모두 바쁘다 보면 전화 통화하는 것마저도 쉽지는 않죠. 자녀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내심 섭섭해지고 가끔은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눈높이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성장한 성인으로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은 자녀와의 예의를 지킨다입니다. 친한 사이에도 예의를 지킨다는 말은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합니다. 가정은 마음 편히 지내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상처받을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도록 행동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물어보지 않는 예민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의 사귐과 동일한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친한 친구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가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들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 취업, 결혼, 그런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 그저 일상적인 일들, 가볍고 사소한 이야기들로 자녀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두 번째 방법은 말하기보다 경청하기입니다. 체격은 나보다 커졌지만 부모가 보기에 자녀는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 자녀의 직장 문제부터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인 훈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자녀의 문제 대응 능력을 원천봉쇄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인 자녀 곁에서 하나하나 챙겨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해결사가 아닌 자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원할 때인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온다면 그때는 기쁘게 조언해주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언을 해야지 비난이나 평가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세 번째 방법은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입니다. 아직도 노후에 자식이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려는 부모가 적지 않은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본은 자립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합니다. 대체로 자녀가 고교를 마치면 독립하고 대학 학비도 스스로 벌거나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군대나 직장 문제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부모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현상은 부모의 퇴직 뒤에도 계속됩니다. 성인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넉넉하지 않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더 남겨주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5060 세대 부모입니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웠으니 본인이 나이 들어 몸이 아프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대고 싶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개입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리스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진 노후 자금까지 자녀에게 모두 주고 정작 본인은 8, 90세까지 빈곤하게 살며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자녀들은 과연 부모를 가엾게 생각하고 도와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그때는 자녀들 스스로를 챙기기도 버겁게 느껴져 아마도 부모가 본인의 노후에 관심을 쏟고 자신을 덜 쳐다봤으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후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자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네 번째 방법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기꺼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먼저 부모의 잘못을 인정해 본 적이 있나요? 미안하다고 자녀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본 적 있나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부터 10까지 지적하고 야단치면서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다 너를 위해 그랬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도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흔들리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 자녀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다섯 번째 방법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자녀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자녀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취직할래? 빨리 결혼해야지. 이런 말들도 결국엔 자녀를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내 자식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부모 자신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변화에 더욱더 저항하게 되고 결국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나 자신의 마음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를 내 마음처럼 바꿀 수 있을까요? 그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와의 대화는 평가나 비난이 아닌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인정해주고 미안함과 고마움 등의 감정을 표현해야만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6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 자녀 모두 듣기 싫은 말 1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했어, 수고했어 같은 감사와 칭찬이었는데요.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 자녀 간에 주고받는 사소한 말 속에서도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를 원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자녀를 더 도와주지 못해 안달낼 것이 아니라 자녀와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나가면 됩니다. 자녀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중장년이 된 자녀들은 매일 전쟁 같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자녀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라면 곁에서 조용한 응원자가 되어주며 사랑해 고마워 같은 힘이 나는 말로 자녀의 지친 마음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영상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